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 첩보국장이 푸틴 대통령이 이건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신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영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기밀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멤버인 건 다 아시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도 이 파이브 아이즈에는 가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군사기밀은 굉장히 여기가 정확하게 다루는 데죠. 여기서 푸틴이 군사반란에 직면했다. 현지 시간 30일 로이터 통신과 영국 일간 더 타임즈에 따르면 제레미 플레밍 영국 GCHQ 즉 영국 정보통신본부 첩보국장은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국립대학에서 연설 도중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인 일부 러시아 병사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장비를 파괴했고 자국 전투기 중에 한 대를 격추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이런 판단이 선다. 그 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푸틴하고 쇼이구가 지금 모스크바에 없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이것도 짚어봐야 됩니다. 특히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뭐냐? 이 전쟁의 성격을 파악할 때 이건 개인적 전쟁이다. 특히 푸틴의 참모들이 작전 실패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개인 전쟁은 군사 반란에 직면하고 있다 하면서 러시아군의 낮은 사기, 병참 실패, 엄청난 사상자 숫자 등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러시아군의 지휘와 통제가 혼란에 빠졌다. 자, 이렇게 지휘와 통제가 혼란에 빠지면 푸틴은 더 열받죠. 그러면 푸틴은 당연히 자신의 독재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거나 지시가 이행되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 지휘관들은 지휘관대로 굉장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내가 골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플레밍 국장은 푸틴은 한때 막강했던 러시아 군대의 능력을 크게 오판했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국민의 격렬한 저항과 서방의 막강한 제재를 과소평가했다면서 이런 푸틴을 두려워한 참모진들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결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것 같다 이거죠. 로이터 통신은 GCHQ의 분석을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GCHQ는 파이브 아이즈 동맹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첩보기관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플레밍 국장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즉 이 분석은 플레밍 국장 혼자의 분석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분석의 결과가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군의 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군사 정보에 정통한 3명의 미국 관리는 러시아의 정밀 유도 미사일의 실패율이 무려 60%에 달한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군인들은 미사일을 쏘면 이것이 제대로 가서 가격을 해서 뭔가 결과를 내줄 걸로 알고 쐈는데 60%가 엉뚱한 대로 날아가더라. 이건 군인들이 작전을 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미사일을 받아서 쐈다면 자신도 공을 세우고 또 돌아가서 할 말도 있는데 이건 돌아가서 할 말도 없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러시아 사령관은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푸틴이 중국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플레밍 국장은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한 만큼 유럽을 떠나 중국과 유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플레밍 국장은 시진핑이 러시아의 경제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석유와 가스를 값싸게 구매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를 포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 역시 중국이 러시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왜냐? 러시아의 실패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러시아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됐다. 러시아가 완전 패전을 하게 되면 그 가스와 그 기름은 마구잡이 헐값으로 나올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물론 안 살 테니까 중국이 그 헐값으로 모든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곡물 등 기타 등등 중국이 이득을 취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중국이 그 이득을 몽땅 독차지하려면 러시아가 망해야 된다 이겁니다. 굉장한 분석이죠. 러시아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즉 러시아인들은 곧 자신이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중국마저도 알고 보니까 자기 편이라기보다는 러시아가 망하면은 최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곧 알게 되면 러시아는 진짜로 전 세계에서 혼자 남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더 놀라운 소식 하나를 이야기하자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 내용이 발표됐는데 케이프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에 의해서 오도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 이것이 푸틴과 러시아 군 지휘부 간 지속적인 긴장을 이끌고 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푸틴 진짜로 넘어갈지도 몰라요. 베딩필드 국장은 푸틴의 참모들이 푸틴한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러시아 군이 전장에서 얼마나 나쁜 성과를 내는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푸틴이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삼면에서 전면 침공해 들어갔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푸틴한테 이걸 그대로 보고했다가는 다 목이 달아날 테니까 뭔가를 자꾸 감추는 거죠. 백악관의 발표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한 이래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자국 병력을 크게 잃었고 서방의 제재로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참모들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을 공개한 겁니다. 미국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공개할까요? 베딩필드 국장은 러시아 전쟁이 전략적 실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자, 이것은 미국의 심리전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제대로 푸틴을 알고 있는 겁니다. 푸틴한테 누가 보고를 해요? 저 독재자한테. 보고 잘못하다가는 자신이 위험한데. 커비 대변인은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면서 푸틴이 받는 정보나 대화에 미국이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자, 푸틴이 누군가 대화를 나눈다면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미국에 포착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앞서서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푸틴은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 징집병을 보내서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정보가 있다. 이는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흐름에 분명히 장애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를 했고 특히 영국 언론 보도를 보면 이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푸틴은 제대로 된 정보 보고도 받지 못하고 엉뚱한 지시를 내리고 현장에서는 저런 엉뚱한 지시를 받으니 하는 척은 해야 되겠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기는 하는데 여차하면 돌아서서 총구를 거꾸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 파이브 아이즈 일원인 영국의 분석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뭐냐? 푸틴하고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지금 모스크바에 없다는 겁니다. 푸틴과 최고위급 인사들이 이미 지하 벙커에 은신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민간 탐사보도 단체인 벨렌키 측은 크렘린 군 인사들의 비행기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유럽 민간 탐사보도 단체 벨링키스의 러시아 안보 담당 수석조사관 크리스토프 그로체프는 보름 동안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우랄 산막의 한 핵 벙커에 들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조사관은 현지 시간 29일 현재 우크라이나의 채널 24와의 인터뷰에서 쇼이구 장관의 비행기 이동 경로를 추적해봤더니 우랄 산맥 우파 주변을 지속해서 오고 간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우파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여기 있고 이 거리가 무려 1200km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3배에 달하는 거죠. 1200km 떨어진 우랄 산맥의 핵 벙커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를 지속적으로 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200km가 떨어진 데서. 물론 비행기 타면은 한 2시간 이상이면 가죠. 그런데 우랄 산맥의 핵 벙커라는 데는 그야말로 핵 전쟁이 터져도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장소고 거기서 군사 지휘를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는 1970년대 말에 우파에서 140km 떨어진 야만타우 산에 군용 벙커를 설치했는데 핵 전쟁에 대비한 대규모 군사 시설인 이 벙커는 상황실까지 갖추고 있고 유사시에도 군 지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보 당국은 이 벙커가 최근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확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조사관은 이런 근거를 종합하면 쇼이구 장관이 벙커에 있었다는 결론에 정확하게 도달하게 된다. 다른 결론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딱 강조합니다. 다른 결론은 있을 수가 없다. 쇼이구 장관이 뭐 심근경색이 일어나서 아파서 또는 푸틴한테 야단을 맞아가 정신이 빠져서 그렇게 나가 있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핵벙커에 가 있었다. 며칠 전 드미트리 레스코프 대변인이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크레물린궁이 정말로 핵전쟁을 고려 중이라면 쇼이구 장관의 행신지가 벙커라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쇼이구 장관의 딸 크세니아 쇼이구가 지난 22일부터 3일간 우파에 머물렀다는 것도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푸틴 대통령 역시 쇼이구 장관과 다른 벙커에 은신 중인 것으로 조사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는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2897km 떨어진 것입니다. 엄청 먼 데죠. 그로체프 조사관은 크레물린궁 최고위급 비행기가 하나같이 수그루트 근처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끄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푸틴의 행적은 기밀인 만큼 다른 정부 엘리트들과 함께 그 근처 최신식 핵 벙커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어차피 핵전쟁 벌어진다고 준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반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그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즉 일부에서 반란이 나가지고 거꾸로 모스크바로 진격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진압할 수 있는 상황실 안에 들어가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핵전쟁 벌어질 거니까 쇼이구 니는 일로 가라, 나는 일로 갈게.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쇼이구 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여기 있을게. 그리고 또 여기에는 쇼이구 장관의 딸도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푸틴의 가족들도 시베리아 핵 벙커에 가 있고, 자기 정부는 스위스의 가장 안전한 곳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동시켜 놓은 것도 뭔가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핵 단추를 누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 군이 전차를 은폐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덮어놓은 겁니다. 이거 초가집 같죠? 초가집은 중앙에 이렇게 솟아오르기라고 또 했는데 이건 뭐 평범하게 보이는데, 현지 시간 30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추적이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같이 아마추어적인 위장수를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 러시아 군이 다소 허술한 눈속임을 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한 교전 영상 속의 러시아군은 소나무 잔가지로 상단과 측면을 위장한 탱크 옆에서 총격을 벌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길가에 줄지어 서 있는 장갑차 수송부대는 농가에서 구할 수 있는 건초더미로 위장을 했으며, 정차된 탱크 일부에서 대형 양탄자 같은 무거운 천으로 가린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탱크죠. 이게 대형 양탄자 같은 담요죠. 담요를 막 덮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러시아군은 일부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각자의 상황은 저렇게 현실적으로 좀 웃기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러시아 군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러시아 군의 선택 사항은 뻔한 겁니다. 천국 거꾸로 드는 거 말고는 남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유럽 항구 전체에 러시아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르웨이 의회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 EU와 노르웨이는 러시아 선박의 유럽 항구 입항을 금지해버려야 된다. 적어도 러시아가 우리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는 동안에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진짜로 필요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러시아 선박이 유럽의 모든 항구에서 봉쇄당해버리면 전략물자든 비전략물자든 러시아가 필요한 모든 물자를 사실상 봉쇄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봉쇄되고 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멈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심지어는 러시아의 탱크 제작 공장도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멈췄다고 하거든요. 탱크가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되는 겁니다. 그 부품이 뭐냐? 예를 들어 반도체는 한국이나 대만에서 넘어가야 되고, 기타 장비들은 유럽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전략 물자가 수출 금지되면서 탱크 생산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즉시
유럽에 있는 모든 항구를 봉쇄해버려야 된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럽 즉 EU 모든 항구가 봉쇄되면 푸틴의 생명은 더 빨리 끝날 겁니다. 어쨌든 푸틴에 대한 군사반란의 징조 또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아이고, 한시라도 빨리 그런 일이 발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푸틴과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지하 벙커에서 은신 중이라는 이런 보도는 우리를 섬뜩하게 합니다. 부디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